안과에 클리어 수프라 1호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도 수술을 해주셨잖아요. 시력 교정 수술. 근데 이게 정확하게 기존에 하던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클리어 수프라는 이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레이저를 보면은 라섹, 라식, 스마일 이렇게 있다고 보잖아요. 이 스마일의 방법입니다. 스마일 라식을 전문 용어로는 렌티큘 익스트랙션 서저리라고 합니다. 렌티큘이라는 걸 제거하는 방법인 건데, 일단은 각막의 한 2mm 정도의 절개창을 작게 열어서 femto 레이저로 각막 내부에 렌티큘을 형성합니다. 내가 조절하고 싶은 만큼의 도수만큼의 렌티큘을 형성하는 거고, 그 작은 절개창으로 렌티큘을 제거해서 하는 수술을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이 클리어 스마일 라식이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건데,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클리어 스프라, 스마일로 따지면 스마일 프로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적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1호 도입이 되었고, 제가 아무래도 이 클리어 라식, 클리어 스프라 쪽으로 이제 레퍼런스 닥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운이 좋게 1호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돼서 현재 저희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일 라식이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첫 번째 더 정교해졌고요. 그 다음에 더 빨라졌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해졌고, 더 정밀해졌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교함이라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우리가 렌티큘을 제거하는 수술에서는 렌티큘을 얼마나 깔끔하고 빠르게 제거하고 만드냐에 따라서 이 시력의 결과가 좀 달라져요. 클리어 수프라가 되면서 렌티큘은 이제 위아래의 절개면이 있잖아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가 조사되는 분포를 좀 개선을 했고요. 전방면 같은 경우는 레이저 조사의 어떤 프로파일, 패턴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중심부에 좀 더 선명한 광학 영역이 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조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좀 더 선명한, 그 다음에 좋은 결과의 시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패턴을 좀 바꾸다 보니까 속도도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속도보다 한 33% 정도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 시간이 짧아지다 보면은 수술 과정 중에서 눈에 가해지는 부담 일으키는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회복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안전해졌습니다. 원래 우리 클리어 스마일 라식의 최대 장점이 절대 석션 로스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스마일 라식 장비들을 보면은 아직도 석션 로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스마일 라식을 하고 싶어도 수술이 중단되거나 다른 수술로 전환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클리어 수프라가 되면서 석션, 흡입 손실 위험도가 많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주는 어떤 석션의 파워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도 적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클리어 스마일 라식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석션 로스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더 안전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더 정밀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렌티큘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렌티큘을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환자분마다 이 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 스프라를 할 때는 Q 밸류라는 어떤 각막 수치를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각막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보통 이제 중심부는 좀 가파르고 주변부는 좀 평평해지기도 하고, 타원형의 이제 눈을 다들 갖고 있는데, 요거를 수치화한 것을 Q 밸류라고 합니다. 얼마나 구에서 벗어나 있냐 모양이.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반영한다 보면은 사람마다 각막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맞게 렌티큘의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시야 왜곡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개인 맞춤형 수술, 개인 맞춤형 스마일 수술도 가능한 게 이 클리어 스프라다. 그래서 말씀드린 네 가지, 더 정교해지고 빨라지고 안전해지고 정밀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클리어 스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나 회복도 기존과 많이 다를까요? 우선은 스마일 라식 자체가 통증 회복이 다른 수술보다는 좀 더 좋죠. 빠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작은 절개창을 이용하고 그다음 피부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바로 다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의 클리어 스마일 라식의 장점이 그대로 클리어 스프라로 이어지면서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양, 로우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이제 레이저 패턴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더 깔끔하고 빨리 절상면이 형성이 되고,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다 보니까 염증도 최소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빠른 시력 회복이 훨씬 더 이르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석션에 대한 어떤 패턴 이런 것도 좀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환자분에게 좀 부담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파워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절대 석션 로스가 되지 않는 파워로 설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환자분의 눈에 가해지는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패턴들이 바뀌면서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33% 정도의 이제 레이저 시간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한 10초 전후가 걸립니다. 10초 전후에만 해도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거고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클리어 스프라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전에 클리어 스마일 라식을 받았던 분들과 클리어 스프라를 받았던 분들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클리어 스프라를 받으신 분들이 첫날 초반에 시력의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을 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클리어 스프라는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클리어 스프라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환자 맞춤형 렌티큘 형성이 가능한 수술,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력의 질도 높아지고요, 시야 왜곡 현상도 줄어들고 야간에 이제 빛번진 눈부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그 시력 교정 수술, 뭐 클리어 스마일 라식을 포함해서 누구나 야간에 약간 번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이제 높은 도수의 환자,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를 갖고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도 교정 시력에 대한 예측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교정이 이제 더 정확하게 됐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 눈이 정말 나쁘시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어떤 야간의 환경 이런 거에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건조증이 정말 심하거나 고도근시, 고도난시가 있으시거나 야간에 빛번짐이 조금 없어야 되는 직업군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석션로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뭐 눈 혹시 움직일까 못 뜰까 이런 불안감,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클리어 스프라가 매우 적합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비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당연히 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고 눈에 가해지는 어떤 스트레스가 자체가 줄어드니까 회복이나 이런 분들도 빨라지고,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건조증도 생기고 건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잘 예측해서 정확하게 잘 하는 거는 이제 의사의 역할이죠. 의사의 숙련도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수술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그거를 잘 회복시키고 관리하는 건 또 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맞춰 나간다고 하면은 요즘은 뭐 부작용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까 기존의 스마일 라식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싼가요? 더 비싼 건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뭐 기존 스마일보다 스마일 프로도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실제로도 클리어 스마일 라식보다 클리어 스프라의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과의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최신 핸드폰만 나와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거, 그러니까 장점이 훨씬 더 늘어나고 단점은 줄어드는 이런 기능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력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소모품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이 스프라 안 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 거죠? 저도 사실 상담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제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클리어 스마일 라식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선택권은 당연히 환자분의 몫이니까 클리어 스프라의 장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했을 때 뭐 환자분 직업에 맞춰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큰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고, 내 생활에 있어서 이 장점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존의 클리어 스마일 라식만 해도 충분히 잘 보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한 번 하는 수술이고 내 눈에 어떤 투자, 내 눈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도 만약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의 결과나 만족도에도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리어 스프라라는 장비도 도입이 되고 더 좋아지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너무 극대화된 부분은 있어요. 일단은 뭐 석션 흡수도 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시간이 단축된 것도 있고, 야간에 빛번짐이 감소한 것도 있고,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를 더 정확하게 교정하는 것도 있고, 그 장점이 나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클리어 스프라를 하는 게 좋고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나는 뭐 야간에 번짐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 뭐 야간에 난 별도 활동도 안 해, 뭐 나는 크게 막 격투기나 이렇게 크게 안 해, 그냥 일상생활이야 전부야, 그러면은 기존의 클리어 스마일 라식도 충분히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패턴, 내 눈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장점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주저없이 클리어 스프라 선택하는 게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길일 겁니다.